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2022년도 호3회 기출문제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량이 34이고 표백작용을 한다고 했고 살균작용도 있다고 했습니다. 농도 기준에 따라서 위험물이 되는 운반 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되는 주의사항이 가연물 접촉주의라고 했는데 이 위험물에 대해서 어떤 건가 라고 물어봤죠. 분자량이 34이고 표백작용 한다고 했어요. 표백작용 한다는 거에서 이미 정답을 다 주긴 했는데 농도 기준에 따라서 또 우리 위험물 기준이 나눠지기도 하고 외부에는 가연물 접촉주의를 표시한다라고 해서 가연물 접촉주의라는 걸 통해 육류 위험물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표백작용을 한다라는 걸 통해 H2O2인 과산화수소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과산화수소는 우리 위험물 기준이 36 중량 % 이상일 때 어떤 게 농도가 36 중량 % 이상일 때 위험물로 간주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과산화수소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화학식은 H2O2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과산화수소에 열 분해 시 생성되는 물질이다라고 한다면 과산화수소는 분해되어서 물이랑 산소가 발생이 되는 거고요. 개수를 맞춰주자라고 한다면 우리 산소 혼자 있어서 외로우니까 앞에다 2 곱해주면 수소가 4개가 돼야 되므로 똑같이 앞에다 2 곱해주면 수소 4개, 산소 4개가 돼서 총 산소 4개가 되니까 개수도 맞춰지는 게 되는 거겠죠. 주의사항 게시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운반용기 외부 주의사항이 아니라 게시판에 대해서는 쓰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해당 없음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정답 확인해보면 앞에와 같이 나타나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 보기를 봤습니다. 운반 시 방수성 및 차광성 덮개로 모두 덮어야 하는 위험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거예요?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이다라는 거여서 정답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적어주시면 됩니다. 3번입니다. 제4위험물 중 제2석유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유와 경유는 대표적인 제2석유류이고요. 우리 제4위험물은 인화성 액체이지 않습니까? 인화성 액체이고 등유나 경유, 휘발유 같은 친구들은 우리 기름에 해당하는 거죠. 기름은 수용성이 일수가 없고 비중이 1보다 크면 무거워서 가라앉는데 기름 같은 친구들은 오히려 1보다 작기 때문에 물 위에 동동 떠다니는 특징이 있어서 3번도 틀렸습니다. 사료유물은 인화성 액체인데 산화제라고 했기 때문에 산화제는 산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친구들이죠. 우리 그런 친구들은 아니어서 4번도 틀렸고요. 5번에 도료류 그 밖에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량이 40 중량 %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40도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60도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는 맞아서 1번과 5번이 맞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4번입니다. 우리 소화설비 소요 단위에 관한 내용이고요. 아래에 대해서 물음을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내 탱크 저장소에 대해서 물어봤고 내화 구조라고 했습니다. 저장소에 대해서 내화 구조는 우리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제조소랑 취급소 하나로 묶어두고 저장소로 나눠서 보면 되겠죠. 내화 구조일 때랑 비내화 구조일 때 두 개 나눠서 보면 되는데 제조소는 1소요 단위 기준이 100m 제곱, 비내화할 땐 반 깎이고 저장소는 150, 비내화할 땐 반 깎인다고 했습니다. 우리 궁금한 건 어떤 거예요? 저장소에 대해서 내화 구조라고 했으니까 1소요 단위 150m 제곱인데 내가 알고 있는 연면적은 1500m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150을 150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10소요 단위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번에 대해서는 10소요 단위다라는 거 정답 알 수가 있고요. 위험물 소요 단위를 보려고 했는데 위험물은 다이에틸에터이죠. 다이에틸에터는 사료위험물 중 특수인화물로 지정수량 50리터인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건 무엇입니까? 1소요 단위는 지정수량 곱하기 10이기 때문에 나 1소요 단위 구하려고 한다면 50리터에다가 곱하기 10을 해서 500리터로 나눠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500분의 2000을 해줘서 4소요 단위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 확인해보면 앞에와 같음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량이 227이고요. 폭약의 원료이며 햇빛이 다갈색으로 변하고 물에 녹지 않고 벤젠과 아세톤에는 녹는 물질이다 라고 한다면 트라이나이트로 톨루엔이 되겠죠. 트라이나이트로 톨루엔 화학식을 적어보자 라고 한다면 C6H2에 NO2, 3에 CH3입니다. 그런데 지정수량 적으려고 했는데 약간 여러분들 교재랑 차이가 있는 게 최근에 법이 다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트라이나이트로 톨루엔 지정수량 10kg가 돼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100kg가 아니라 이 친구 10kg로 봐주시면 됩니다. 최근에 법이 개정이 됐어요. 사용 원료 중심으로 제조 방법 적어보자 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톨루엔이 기본 물질입니다. 그래서 톨루엔에 진한 칠성과 진한 황산 넣어주고 이 모두를 나이트로화한다. 그러면 트라이나이트로 톨루엔이 생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확인해 보면은 트라이나이트로 톨루엔 구조식 앞에와 같이 나타나 있고요. 원래는 100kg였는데 우리 법이 바뀌면서 10kg로 바뀌었습니다. 톨루엔의 진한 질산과 진한 황산으로 나이트로 해서 제조한 것이 트라이나이트로 톨루엔이다라는 거 꼭 중요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됩니다. 6번입니다. 금속 니켈의 촉매하에서 300도로 가열했을 때 수소 첨가 반응이 일어나서 사이클로 헥산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분자량이 78이라고 했습니다. 분자량 78인 거에서 이미 벤젠인 거 살짝 눈치챘는데 수소 첨가했을 때 사이클로 헥산 반응한다고 했으니까 완벽하게 벤젠인 거 알 수가 있죠. 벤젠이고 구조식은 방향적 탄화물이기 때문에 방향적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위험물 안전카드 휴대했냐라고 했는데 위험물 안전카드 같은 경우는 사료위험물에 한해서는 특수 인화물과 제1석유류 포함한다 라고 한다면 우리 안전카드 휴대해야 되는데 벤젠은 제1석유류에 해당이 돼서 안전카드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장거리 운송 시 우리 운전자 2명 이상으로 해야 하는가 라고 했습니다. 보통은 2명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한 3가지 정도 기준에 대해서는 2명 이상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운송 책임자 동승시킨 경우이고요. 두 번째인 경우는 2류랑 3류랑 4류 위험물 우리 가지고 있을 테인데 사료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특수인화물 제외한다 라고 했으니까 특수인화물 제외한 지금 벤젠은 제1석유류여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운전자로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고 3류 위험물은 우리 칼슘과 알루미늄 탄화물 함유한 것에 한해서만입니다. 그리고 운송 도중에 2시간 이내마다 20분씩 충분한 휴식을 취해준다라고 한다면 굳이 2명이 번갈아 가면서 운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2명 이상 운전자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벤젠은 이번에 해당하는 사료연물, 특수인화물 제외하는 기준에 알맞아서 운전자를 2명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우리 탱크가 있네요. 탱크 용량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식이 생겼나요? 파이R 제곱 곱하기 가운데 거 분의 3분의 양끝끼리 더해주면 되고 곱하기 1 마이너스 공간 용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파이에다가 반지름은 2니까 2의 제곱 해주면 되겠고요. 곱하기 가운데는 5고 3분의 양끝끼리 더해주면 되니까 1.5 더하기 1.5 해서 3이 되겠죠. 1 마이너스 공간 용적인데 우리 공간 용적 100분의 5라고 주어졌습니다. 100분의 5는 우리 0.05여서 1 마이너스 0.05를 해주면 되고 여기까지 해주시고 난다면 우리 계산기에 넣어서 답 구해주면 되기 때문에 정답 앞에와 같이 됨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써드린 식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1번에 대한 답이 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8번입니다. 제조소의 안전거리 기준에 대해서 아래 물음에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소 외벽과 가연성 가스시설의 안전거리입니다. 가스시설 혹은 우리 고압가스 나온다라고 한다면 고압가스도 자주 나와요. 안전거리 20m 이상 가져야 되는 거고요. 또 주거용이다라고 한다면 10m 이상의 안전거리, 그리고 특구압 가공 전선인데 기준이 5만 볼트라고 했어요. 우리 특구압 가공 전선은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하나는 7000볼트부터 35,000볼트까지 하다라고 한다면 3m 이상, 35,000볼트 초과했다라고 한다면 5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중요한 것은 문제에서 5만 볼트라고 했고 5만 볼트는 35,000볼트 이상이기 때문에 5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면 돼서 정답 앞에와 같이 나타남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 안전거리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거 학교랑 문화재잖아요. 학교 30m, 문화재 50m 이상인데 그 외에 대한 기준도 문제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물질의 시성식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엄청 쉽죠? 우리 그냥 분자식 쓰라는 거잖아요. 아세톤 적어주시고, 피크린산은 우리 뭡니까? 트라이나이트로페놀의 다른 이름이죠? C6H2NO2 3에 OH 적어주면 되고, 아닐린은 벤젠에서 파생된 친구인데 NH2만 적어주면 되죠. 포른산은 HCOH이고, 사이아나수소도 HCN으로 적어주면 되기 때문에 정답 앞에와 같이 나타남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위험물 성질에 따른 제조소 특례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설비는 불활성기체 봉입해야 한다. 불활성기체만 봉입해야 되는 건 알킬 알루미늄, 그 다음에 은수운동 마그네슘 또는 이들을 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 만들지 아니해야 한다라는 거는 우리 여기에다가는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3번에 처리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라는 건 하이드록실아민 등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정답 알킬 알루미늄 등,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하이드록실아민 등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11번입니다. 요즘 새롭게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는 문제 유형이죠. 그래서 우리 표에 알맞은 경우에 대해서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것만 보면 돼요? 물분무 소화설비만 보면 되겠죠? 물분무 소화설비는 건축물 그 밖에 공작물에 적응성이 있고요. 전기설비에도 적응성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한다면 아주 미세하게 물을 분무 주사하기 때문에 터널 안에서도 많이 쓰이고 터널에는 전기차도 있고 휘발유차도 있기 때문에 전기설비에 대해서 당연히 적응성이 있고요. 물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칼리 금속 가산화물,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금수성 물질에 대해서는 다 적응성이 없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 적응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료염물도 물분무 소화설비는 질식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크실렌 이성질체 세 가지에 대한 명칭을 쓰고 구조식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실렌에 대해서는 C6H4에 CH32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우리 크실렌은 M 크실렌, O 크실렌, P 크실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을 보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크실렌은 기본적으로 벤젠에서 파생되어 온 친구이기 때문에 벤젠에서 수소 2개를 빼고 나머지에다가 CH3를 2개 넣어줘서 수소 2개에다가 수소 2개를 빼고 CH3를 넣어주고 수소 4개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벤젠에서 나온 친구가 맞는 거죠. 그래서 O랑 M이랑 P크실렌이 있는데 O크실렌 같은 경우는 여기 동그라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외우기가 편하고 M크실렌 같은 경우는 이렇게 M이다 라고 외우시면 되고 P크실렌은 P입니다 라고 외우시면 조금 더 쉽게 외우실 수가 있습니다. 벤젠에서 파생되어 온 친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방향족 탄화물의 형식으로 그림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M이랑 O랑 P 크실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고 여기 동그라미 들어가는 거 M 모양, P 모양으로 해서 외워주시면 조금 더 쉽게 구조식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13번입니다. 칼륨과 다음 물질의 화학 반응식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륨은 K라고 쓰고요. 물이랑 반응합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 수산화칼륨과 수소 발생이 되고 경유라는 우리 반응하지 않죠. 이산화탄소랑은 반응을 하는데 K2CO3라고 하는 탄화칼슘과 탄소가 발생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수까지 맞춰주자라고 한다면 앞에와 같이 나타나 있음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개수까지 맞춰주셔야 합니다. 14번입니다. 트라이에틸 알루미늄 228g의 물과 반응할 때 반응식과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의 부피는 표준 상태에서 몇 리터인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이에틸 알루미늄 어떻게 씁니까? 우리 에틸이 C2H5가 트라이 3개 있는 알루미늄이다 라는 거죠. 트라이에틸 알루미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 봐야 할 걸 물과의 반응식이 되는데 반응하면은 수산화 알루미늄과 그 다음에 에탄이라고 하는 물질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개수를 맞춰줘야 되겠죠?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C6H15의 알루미늄이다 라고 바꿔주고 우리 개수를 맞춰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늄도 이렇게 다 풀어줄게요. 그러면 봤었을 때 우리 일단은 산소가 다 홀수로 있기 때문에 앞에다가 2를 넣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2를 넣어줘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알루미늄이 2개, 수소가 6개, 산소가 6개가 되는 거고 여기는 탄소가 12개, 수소가 30개, 알루미늄이 2개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맞춰줘야 될 게 일단은 탄소 12개 맞춰주자라고 한다면 앞에다 6을 곱해주면 탄소 12개에 수소 6, 6에 36개가 되겠죠. 오, 굉장히 크네요. 그러면 36과 6을 더하니까 42개가 나오고 여기서는 30개가 있으니까 12개가 나오면 되겠죠. 앞에다 6 곱해주면은 산소 6개도 되고 나머지 12개도 나와서 앞에와 같이 개수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개수는 2대 6대 2대 6이니까 2대 6대 2대 6이죠. 그래서 다시 쓰면은 2대 6대 2대 6이어서 나눠주면 1대 3대 1대 3의 비율로 반응을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과의 반응식 썼고요. 가연성 가스에 대해서 부피 구해줄 건데 가스는 우리 에탄이죠. 에탄 가스에 대해서 부피 구해줄 겁니다. 첫 번째로 트라이에틸 알루미늄의 분자식 구해줘야 됩니다. 분자식. 알루미늄의 분자식이 27이에요. 그리고 탄소는 12인데 6개가 있고요. 수소는 1인데 우리 15개가 있네요.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가로부터 풀면은 72에다가 15에다가 27을 더해줘야 되는 거고 15를 먼저 더해주면은 87, 27 더하면 우리 114가 되네요. 114g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114g.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부피를 구해줄 건데 부피에 대해서는 우리 g이 있기 때문에 PV는 n분의 WRT다라는 식을 이용해서 풀어줘 볼 거고 V는 PN분의 WRT다라고 붙여서 쓸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 우리 식에다가 알맞게 넣어주면 되는데 우리 표준 상태라고 했으니까 표준 상태는 0도씨 1기압에서 22.4L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V는 P는 우리 1기압이고 분자량은 114g이라고 알고 있죠. W는 우리 문제에서 228g이라고 줬고 0.082 기체상수이죠. T는 절대온도인데 0도씨 1기압이 표준 상태에 대한 거기 때문에 273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되고 우리가 궁금한 것은 트라이에틸 알루미늄과 에탄에 대해서인데 에탄에 대해서 우리 부피가 궁금한 거여서 1분의 3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산기 넣어주자라고 한다면 앞에와 같이 우리 정답 나옴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15번입니다. 우리 연소가 가능한 물질을 골라 완전 연소 반응식을 각각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산화수소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 산화제죠. 제6류 산소 공급원의 역할을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연소하기 어렵고요. 질산칼륨도 산소 공급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연소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소산 암모늄도 산소 공급원의 역할을 해서 연소하기가 어렵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 6류랑 1류 이온물이죠. 그럼 우리 연소 가능한 가연물이다라고 한다면 알루미늄분과 다이에틸에터가 있네요. 그래서 연소 가능한 물질은 알루미늄분과 다이에틸에터이고 각 물질의 완전 연소 반응식을 쓰자라고 했으니까 알루미늄분 연소했을 때 다이에틸에터는 에틸이 2개 있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도 연소했을 때입니다. 그러면은 알루미늄은 연소하면은 산화 알루미늄이다라고 해서 Al2O3가 나오게 되는 거고 다이에틸에터는 C랑 H랑 O밖에 없잖아요. 이루어진 원소가. 그럼 당연히 이산화탄소랑 물밖에 안 나오겠죠. 계속 맞춰주면 앞에와 같이 나옴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연소할 때는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이 있어야 연소가 가능한데 보통 산소랑 만나는 건 가연물이잖아요. 산소랑 산소끼리 만나면 연소가 안 되기 때문에 산소 공급원 제외하고 우리 가연물 위주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우리 위험물의 유별 저장 취급의 공통기준에 대해서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위험물은 산화제와의 접촉 혼합이나 불티, 불꽃, 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가열을 피해야 하는 한편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이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정답 알 수가 있네요.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을 함유했다라는 건 어떤 위험물입니까? 1류부터 6류 위험물까지 중에 우리 첫 번째 2류 위험물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인화성 고체도 들어가 있으니까 2류 위험물인 거 더 확신해졌네요.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옆에다가 쓸게요. 첫 번째 2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물질이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금수성 물질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은 3류 이온물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불티, 불꽃, 고온체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면 안 된다고 했어요. 증기는 어떨 때 발생이 됩니까? 액체가 증발할 때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액체인 위험물 중에서 우리 인화성 액체인 친구들이 있어요. 인화성 액체는 기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주유소 같은 데 가면은 담배를 함부로 피면 안 되고 시동도 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꽃이나 불티에서 조심을 해야 되는 친구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4류 이온물이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산화성 액체 말고 인화성 액체 골라주시면 되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가연물과 접촉 혼합이나 분해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가열, 충격, 마찰 등을 피하는 한편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이라는 말이 있으면 뭐예요? 1류 이온물밖에 없죠. 1류 이온물입니다. 마지막 5번은 가연물과 접촉하지 마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6류 이온물 적어주시면 됩니다. 정답 앞에와 같이 나타나 있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각각의 문제에 나와 있는 힌트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몇 류 이온물인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17번입니다. 나트륨에 대해서 아래 물음에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트륨이랑 우리 에틸알코올 반응한다고 했습니다. 에틸알코올은 C2H5OH이고 에틸알코올이랑 반응한다면 C2H5O까지는 적어주고 수소는 잠깐 나가고 여기 대신에 나트륨 들어오고 나가 있는 수소가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트륨 에틸레이트랑 수소가 발생이 되고요. 이 반응식에서 발생하는 가스는 어떤 친구입니까? 수소밖에 없죠. 그래서 수소다라는 겁니다. 수소의 연소 범위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아세틸렌이랑 같이 연소 범위 많이 나오는 친구이고요. 4에서 75%에 해당이 되는 거고 위험도를 구하자라고 한다면 우리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고 작은 거로 나눠주면 됐었죠. 그리고 계산기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계산기로 문제 풀어주시고 계속 맞춰주자라고 한다면 앞에와 같이 나타나 있음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수소에 대해서 우리 연소 범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4에서 75%입니다. 18번입니다. 우리 질산 암모늄이 열분해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각 물음에 대답을 해보도록 할게요. 질산 암모늄이 분해돼서 질소, 산소, 물을 발생하는 분해 반응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산 암모늄은 NH4NO3라고 쓰고요. 분해돼서 질소도 생기고 산소도 생기고 물도 생긴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합쳐주면은 우리 계산하기 쉽게 이렇게 생긴 물 볼 수가 있네요. 질소 앞에다가 2를 넣어줍시다 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질소가 4개가 돼야 되므로 발생하는 질소에서도 4개가 돼서 앞에 계수 2 넣어주면 되고요. 산소 8개 돼야 되니까 앞에 4 곱해주면은 수소 8개 돼야 되니까 앞에 4 계속 곱해주면은 산소 4개가 되겠죠. 산소는 총 6개가 돼야 되니까 우리 4에다가 2 더하면 6이 돼서 개수는 2대 1대 4의 비율로 반응을 함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질산 암모늄 1몰이 0.9기압 300도에서 분해될 때 생성되는 우리 물의 부피를 구해보고자 합니다. 부피는 우리 어떻게 구합니까? 두 가지가 있죠. 식이 PV는 nRT, PV는 n분의 WRT라는 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질량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첫 번째 식을 채택을 할 거고요. 부피 리터에 대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리터 확인해서 잘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V는 P분의 nRT다 라는 식이고요. 우리 기압은 0.9기압이다 라고 주어졌고 N은 몰수이죠. 몰수인데 우리 1몰이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R은 기체상수 0.08이고 T는 온도인데 273을 더해줘서 우리 절대 온도로 환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573켈빈이다 라는 거죠. 573켈빈.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되고 우리가 궁금한 것은 질산 암모늄이 분해됐을 때 발생되는 물의 부피이잖아요. 발생되는 물의 부피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2대 4의 비율로 반응을 해서 2분의 4까지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산기에 넣어주면 정답은 100.41리터이다 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항상 실기시험에서 개수 맞추는 거랑 단위 잘 적는 거 두 개 다 너무 중요하고 감점 요인으로도 잘 작용이 하기 때문에 단위랑 개수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다음 이온물을 인화점이 낮은 것부터 높은 것 순으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리세린은 160, 그리고 클로로벤젠은 27, 초산에틸 마이너스 3, 이氧화탄소 마이너스 30도가 되는 거고요. 여기 이氧화탄소에 해당되는 친구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외워주셔야 합니다. 낮은 것부터 보자라고 한다면 이氧화탄소, 초산에틸, 클로로벤젠, 글리세린 순이어서 정답 앞에와 같이 됨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0번입니다. 다음 보기를 참고해서 아래의 표를 보고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 따른 안전교육의 과정, 기간과 그 밖의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나와 있는데요. 정답이 다 나와 있어요. 표 안에. 왜냐면 우리 제조전등의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됐기 때문에 안전관리자에 해당되는 교육이고요. 위험물 운반자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위험물 운반자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탱크 저장소에 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탱크 저장소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위험물 운송자이죠. 탱크 저장소의 위험물 운송자여서 운송자에 대한 교육, 그리고 마지막은 탱크 시험자의 기술 인력이기 때문에 탱크 시험자의 기술 인력에 대한 교육이다라고 우리 문제 안에서 찾아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문제만 잘 읽으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 풀어보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번 회차 문제 모두 다 풀었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문제로 새로운 문제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